배 대표님, 예.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은 매우 정치적 의미가 담긴 예.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난 4일에는 신임 법관 111명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또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이재명 1심 선고를 앞두고 김동연 부장판사나 한성진 부장판사가 새겨 들어가야 할 그런 대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한 이 당부 이야기들을 보면은 예. 첫째는 권력과 여론에 흔들리지 말아라. 예. 권력과 여론에. 예. 두 번째는 칭찬과 비방에 자고우면하지 말라. 예.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판사들한테 여러 가지 비방이 올 그렇죠. 수도 있는데 거기에 자고우면하지 말라. 세 번째는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신속 공정한 재판을 하라. 예. 이 세 가지 당부를 했어요. 예. 뭐 어떻게 보면은 신임 법관들한테 당연히 해야 할 당부 이야기지만 예.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 정치 상황과 이렇게 맞물려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뭔가 나름의 그런 마음속의 얘기들을 지금 꺼내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100%입니다. 예. 아니, 고 박사님 따져보십시오. 이렇게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? 전 정권에서 김명수 대법관 사법부. 예. 아니, 첫 번째로는 이 법 절차에 있어서 얼마나 지체가 됐습니까? 예.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비판을 받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눈 감고 무기력하고 또 두 번째로는 본인 스스로입니다. 김명수 자신이 스스로가 투명하거나 결백하거나 이러질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그 누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.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면 뭐를 얘기하냐면 첫 번째 독립성입니다. 예. 흔들리지 마라. 마치 영화 은행나무 침대의 황장군입니다.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황장군입니다.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. 두 번째는 뭐냐면 절차성입니다. 633 공직선거법 딱 돼 있지 않습니까? 633이라고. 그러면은 6개월 만에 1심, 그 다음에 직전 재판으로부터 3개월, 2심, 3심. 예. 그런데 어느새 이것을 마치 훈시 조항인 것처럼 무시를 해버린다면 훈시 규정이죠. 강제구형이에요. 예, 강제구형.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사법부에서 그걸 버젓이 눈 감고 있었던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이에요. 그거 안 된다.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. 저는 세 번째가 너무나 중요한 법치성이다. 아니, 법치성이 뭡니까? 첫 번째로는 인지상정. 우리의 어떤 상식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뭐냐면 법이라는 거는 고 박사님 권선징악 아닙니까? 그런데 제가 이건 좀 꼭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금 황운하 의원, 지금도 의원입니다. 그런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인데 4년 임기 다 했습니다. 윤미향 4년 임기 다 했습니다. 윤관섭, 예, 그렇죠. 이승만, 허종식 정당법 위반 4년 임기 다 해서 하영재, 최강욱, 이규민, 이상직, 김성교, 이현주.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저는 이게 법적으로 우리는 국회법도 뜯어고쳐야 되는 것이 나중에라도 임기 이후에라도 법적으로 규명이 되면 법적으로 선고를 받고 판결을 받으면 저는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한 이 세비 다 거둬야 돼요. 네. 몰수해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조희대 이 대법원장이 사자호를 통한 것이거든요. 저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신임 법관들 임명하는 자리에서 왜 그랬을까? 저는 겉으로는 신임 법관을 보고 하고 있는 거지만 속으로는 이놈의 정치인들 말이야. 나는 안 통해.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. 그동안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스러워. 우리는 고통스럽게 하루도 일 안 하면 하루도 임금 못 받습니다. 못 받습니다. 저도 그렇습니다. 고 박사님도 그렇습니다.
그런데 정치인들은요 4년 내 피의자가 돼 있어도 국회의원직도 박탈 안 당합니다. 세비 꼬박꼬박 다 받습니다. 정치자금법으로 밥 사 먹습니다. 빵 사 먹습니다. 술 사 먹습니다. 말이 됩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만 하더라도 잘 아시는 대로 이 선거법 재판 그렇죠. 지금 2년이 넘어요. 말이 11월 됩니까? 25일 아니 11월 15일 날 판결을 하더라도 그게 2022년 9월에 이 시작된 재판 아닙니까? 그러니까 2년이 넘어요. 거기다가 또 이번에 이 이재명이가 앞장서서 탄원서 좀 많이 보내라.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난립니다. 압박이죠. 예. 지난해 9월이죠. 그 당시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 기각할 때도 탄원서를 90만 장을 보냈습니다. 90만 장. 이번에는 아마 이 김동연이나 한성진 부장판사한테 한 100만 통은 더 많이 보낼 것 같아요. 이것이 여론의 압박 아닙니까? 그 당시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저는 유창훈 부장판사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.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여론의 압박이라든가 권력을 동원해가 권력이 지금 누가 갖고 있습니까? 이재명이 갖고 있잖아요. 그것에 굴하지 말라. 그러니까 이재명의 급소를 탁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찌른 거예요. 대법원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십시오. 지금 검사 탄핵당하죠. 예. 탄원서 날라오죠. 이른바 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왜곡법인가요? 예. 법 왜곡죄. 법 왜곡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죠. 그러면 영향 안 받겠습니까? 아니 일반 개인이 고 박사님처럼 오랜 경륜을 갖고 계신 분이나 저처럼 이렇게 덤직한 장군 같은 사람도 흔들리는데 판사분들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? 영향 받겠습니까? 아무리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판사도 인간 아닙니까? 인간이죠. 또 여론이라는 게 이렇게 들끓고 있으면은 더군다나 여론은 자칫하면은 조작된 여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가짜 뉴스죠. 이재명이처럼 그렇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탄원서 보내면은 이렇게 내가 좀 뭐 어떻게 되나? 또 개딸들의 그런 그렇죠. 집중 공격도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. 지금은 그런 걸 우리가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 그대로 정말 역사 유례 우리 고조선 이래 유례가 없는 진영 대결 아닙니까? 예. 게다가 지금 선동 정치죠. 언제나 뭐 100만 명씩 길거리로 이게 동원할 수 있는 체제죠. 그렇죠. 지금 두렵지 동원하고 않겠어요? 있지 않습니까? 두렵지 않겠어요? 오죽했으면 멀쩡한 판사가 뭐 신임 법관들 임명식도 했지만은 멀쩡한 판사가 경륜 있는 판사가 밖으로 나가버려요. 예.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치 재판 안 맡겠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. 나는 안 하겠다 기피할 정도예요.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죠. 그래서 저는 더 신속하게 말이 안 됩니다. 아니 벌써 판결은 다 나올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뭐하러 미룹니까? 이게 이미 여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.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더 신속하게 더 가열차게 필요하면 우리 경호원들도 다 정부 예산으로 해서 판사들을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보호하자 이거예요. 예. 또 10월 10일이면은 이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시효 만료일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지금까지 기소된 의원만도 4명이고 수사 중인 의원들이 뭐 19명인가 됩니다.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23명이에요. 아, 더 많아요. 더 많아요. 10일 그 무렵 되면은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재판해 갖고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거듭 말씀드리지만요. 이거 선거 관련된 거 한 달, 두 달 바짝하면 이 답 나옵니다. 빨리 하십시오. 원래 그래서 633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? 633 으로. 1년 내에 다 끝내라. 답 나옵니다. 빨리 하십시오. 예. 예, 그래서 최근에 법원 행정처도 말씀하신 대로 전국 각급 법원에 예. 공고문 형식의 지시문을 보내가지고 이거 훈시 규정 아니다. 이 선거법 270조 그럼요. 그건 강제 규정이다. 633 원칙은 그걸 지키라는 거고 선거법 그 지연된 그런 재판에 대해서는 카드를 만들어서 그걸 전부 보고를 하라고 한 거예요. 그럼요. 보고.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. 지연될 이유가 없어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압박 아닙니까? 판사들한테 그럼요. 지키라 하는 압박. 아니 지연될 게 없는 게 검찰은 이미 다 경찰하고 수사를 끝내놨어요. 예. 2달이면 끝난다니까요. 2달이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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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달이면.
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3일에도 그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도 예.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방송에서 다뤘고요. 네. 예. 재판을 질질 끄는 게 사법 불신의 원인이다. 그렇죠. 그러나 본인이 대법원장이 된 이후로 법관들이 빨라지고 있어요. 심기일전해 갖고 빨라지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빨라지고 있어요. 네. 계속 얘기한 게 권력과 여론에 굴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하라. 그럼요.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맞습니다.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지금 김명수 사법부의 경우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. 상당히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바닥에 떨어지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균형입니다. 균형이라는 게 뭐냐면 아니 왜 정치인들은 봐주게 하고 그러니까요. 일반인들은 엄정하냐.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속도예요. 왜 재판이라는 게 속도를 못 내면서 정치인들은 임기 4년 다 맞췄어요. 돈 받은 거 다 받았어요. 월급, 급여, 연봉 다 받았어요. 그런데 이게 왜 말이나 되냐 이거죠. 그래서 그러면은 사법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집니다. 그래서 필요하면 사람을 더 뽑던지요. 더 뽑아서 111명 법관 뽑을 게 아니라 200명을 뽑아서라도 저는 그런데 필요한 돈이라면 국민들이 공감할 겁니다. 더 빨리, 더 신속하게 재판 정치인들일수록요 권력자일수록 더 저는 더 엄정하게 특히 정치인들 더 엄정하게 해야 됩니다. 특히 이재명은 이 재판 지연 전략을 정말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을 겨냥한 그럼요. 발언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. 그럼요. 그동안 뭐 단식이다, 무슨 코로나다, 또 국회 일정이 있다, 정치 일정이 있다 해갖고 여차하면 뭐 이 재판에도 안 나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돼 왔지 않습니까? 이것에 대해서 아주 조희대 대법원장이 따끔하게 일침을 날린 거죠. 칼을 빼든 거예요. 예. 그거 안 돼! 이렇게 선언한 거죠. 안 되죠. 그래서 최근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이런 언행들을 보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좀 등골이 서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오히려 더워도 국민의힘이나 네. 뭐 이 정부 윤석열 정권보다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군기를 확실히 잡고 그렇죠. 있구나.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맞대응을 못해요. 예. 아니 법적으로 바른 소리를 하시는 분이니까. 그리고 우리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잖아요. 또 근데 외관도 완전히 선비형의 그럼요. 딸깍바리형의 그런 꼿꼿한 법관 모습 아니에요.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은행나무 침대에 황장군이라는 거 나의 칼을 들이대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구한말의 최익현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. 예, 맞아요.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를 자를 수는 없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예, 조희대 대법원장님 정말 힘을 많이 내시기를 힘내십시오. 화이팅! 화이팅 하십시오. 예. 예.